다들 좀 이제 감이 좀 있으시네요. 예. 예, 빠르게 잠깐만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 하이엔드입니다. 예. 하이엔드라고 누가 적으셨죠? 아까 전에 보니까 하이엔드 있었는데. 아, 메가톤님. 예, 메가톤님께 또 쿠폰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은 뭐 그 촉삼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 우삼 뭐 이런 이제 부산에서 4세대 하이엔드로 이제 가기 위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연 DIR 이후에 이제 10년 뒤에 입주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세대 아파트 하이엔드 이제 하나를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스텝은 너무 쉬워가지고 문제를 안 넣겠습니다. 예. 그 다음 스텝은 다들 아시잖아요. 상기 신도시에 투자를 이제 하려고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랑자에 틀렸습니다. 사업반님. 그래서 그 제가 올해 이제 3월에 강의가 이 네 개의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코 델타 시티, 두 번째가 그 4세대 하이엔드 아파트, 부산의 4세대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이 그 아까 전에 말했던 3기 신도시,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스터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공부하고 그 투자를 할 곳을 위주로 실제로 제가 스터디하고 함께 공부를 한 다음에 투자로 아니면 실거주로 액션을 할 곳을 스텝별로 다 준비를 하면서 지금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고 투자 공부를 한 다음에 실행할 것들을 함께 공부하는 게 이제 올해의 목표고 올해 강의의 이제 주요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에코 델타 시티의 분양권을 하나를 이제 넣으려고 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저는 이제 투자자면서 또 강의를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예, 예. 에코데이터 시티 투자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그 안전마진이 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부동산 투자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시세가 너무 그 1억 단위로 해가지고 입지별로 너무 단계별로 촘촘하게 서열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나 대상이 지금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 생각을 좀 해보면 시세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알게 됐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이런 갭매우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정보가 차단이 돼가지고 누구 정보가 좀 많은 사람이 그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실거래라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또 부동산 앱들이 계속 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저평가 아파트를 찾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투자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고난이도로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제가 좀 강조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때, 그리고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확신감, 자기가 공부를 한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반드시 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신도시 투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도시 투자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이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3기 신도시를 투자를 하려면 아직도 한 2, 3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지금 에코데이터처럼 미분양이 나고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되려면 3기 신도시는 아직도 한 3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기 신도시를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 말고 지금은 에코 델타 시티가 좀 괜찮은 때입니다. 그래서 왜 에코 델타 시티가 괜찮은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경남권에서 남부권에서 제일 유망한 곳이 저는 이제 에코 델타 시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왜 안전마진이 있냐 생각을 하면 에코 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는 명지 국제 신도시 시세를 참고로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명지 국제 신도시가 지금 뭐 애들이 5억 정도 하고 부영 이제 더 시그니처가 한 7억 정도 하고 더샵 더샵이 한 6억 한 중후반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지 국제 신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억 정도로 지금 시세로도 좀 비교가 가능한 이제 이 스탠다드가 기준점이 있다는 거고요. 좀 비교를 좀 하자면 에코 데이터 시티가 만약에 최신으로 나온 지금 이제 뉴 그랜저 최신 기술이 탑재된 그런 이제 신차로 지금 출시가 됐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뉴 그랜저가 이제 최신 기술이 탑재된 이제 신차인데 그게 저는 이제 에코 데이터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명지 국제 신도시는 저는 소나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최신 기술과 규모와 그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질 게 저는 에코 데이터 시티고 명지 국제 신도시는 뭐 지금도 쓰기 불편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오면 수요에서 조금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마진으로 그냥 같은 동급으로 보더라도 한 1억 정도의 마진이 있다. 그래서 한 4년, 5년 정도 장기적 안목으로 좀 보면 최소 안전마진으로 한 1억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에코데타 시티 투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단지가 다 그렇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단지는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이제 한 달 동안 저희가 미션을 했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미션했는지 또 많이 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 5개 단지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영향력이란 거는 부지런한 사람이 꾸준한 사람이 계속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내면 대중들에게 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끝내는 영향력을 많이 미칠수록 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투자든 뭐든 다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독서를 매달 하고 글쓰기를 계속 하고 또 미션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함께 같이 미션을 하는 와중에 그 미션을 하는 과정에서도 영향력은 계속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런 댓글이 오른쪽에 지금 이거 보면 달렸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그 강서자이랑 그 이편한 세상은 조정지역 때 분양을 해가지고 이게 중도금 6회차는 잔압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주민께서 강서자의 6회차는 잔압이 아니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후불제로 다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면서 이 강서자의 갖고 계시는 분이 안 팔고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 제 말을 제 블로그를 보고 이제 강서자의 안 팔고 보유하려는 사람이라고 댓글을 다신 거 보니까 제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이제 팔아야 될 사람이 하나 안 팔아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 기회를 놓쳤다 이런 생각 좀 드는데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팔 사람 안 파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계속 알게 모르게 영향력은 계속 미치고 이게 나중에는 사람 대중에게 또 퍼지게 되면 또 내가 투자한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은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명이 이제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이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게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 에코델타시티 홍보 동영상이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이게 그 저희 단톡방에도 공유를 네. 했었고요. 꼬미짱님이 포스팅 한 거에도 이게 홍보 영상을 첨부를 이제 하셨더라고요. 에코델타 시티를 지금 상징을 하는 이게 글자를 보면 자연과 사람이 잠깐만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수변 생태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수변 생태 도시. 그러니까 제가 수도권의 신도시 투자 전문가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 많은 신도시를 공부하고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요. 호수공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탄 호수공원도 되게 좋았고요. 광교 호수공원도 되게 좋았고 그 호수공원 뷰가 나오는 인근으로 해가지고 도보권으로 있는 곳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곳보다. 그래서 그리고 청라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수변 상권으로 해가지고 수변 상권 근처로 이게 유럽 스타일의 상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국적인 느낌이 나면서 여기가 해외인지 국내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좋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캐널웨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상권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되게 이색적인 그런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경남에는 남부지방에는 이런 신도시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껏 해봤자 그냥 공원 하나 정도 있는 거고 체육관, 체육장 같은 거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게 그게 달아서 약간 그 호수라든지 아니면 뭐 캐널웨이라든지 이런 요즘에 최신 트렌드의 신도시 기술이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에코델타 시티에 보면 그런 수도권에서 그렇게 이제 선호하는 신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다 반영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게 비교를 했을 때 에코델타 시티는 뉴 그랜저의 최신 옵션을 사용한 그런 신축 그 신차다 이렇게 비교를 한게 약간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중앙공원의 이제 풍경이고 아직까지 호수공원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호수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그 나무와 이런 이제 숲이 만들어지는 큰 중앙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이거를 끼고 있는 데가 바로 이게 공공 3인방이죠. 그리고 이 공원의 크기가 어떤 블로거가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이 공원 크기를 네이버 지도로 해가지고 면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동탄 그 신도시의 동탄 이신도시의 호수공원과 그 다음에 광교 신도시의 호수공원하고는 규모 면에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연지 호수공원 가보셨나요? 연지 호수공원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광교랑 동탄이 엄청나게 그 광활하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그 정도로 광활하지는 않지만 연지 호수공원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공원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생태 습지공원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심상업지구의 중심상업 업무지구의 커널웨이, 워터웨이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 왼쪽이 이제 그 예상되는 그 커널웨이입니다. 가운데로 새물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물이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심 상가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 물이 이제 흐르고 그 양옆으로 해가지고 상가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이 상가들이 만들어진 거 그 옆으로 하면 또 엄청 큰 빌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가게들이 보면 앞에 보면 테라스도 있으면서 이렇게 약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벌써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있죠. 청라호수 공원이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충남호수공원도 양옆으로 상가들이 만들어지면서 저녁에는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실제로 가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명지 국제 신도시가 부산의 외곽이라 보니까 원도심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네들끼리 섬이다. 뭐 너네들끼리 안에서 그냥 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멋지게 또 만들어지고 아울렛도 생기잖아요. 현대 아울렛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원도심의 사람들도 여기 놀러 오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여기 와서 또 좋은 환경을 또 눈으로 보고 이러면 동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동부산밖에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도 와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 보면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또 시세가 또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면이 좀 많다는 점을 또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또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잠깐만 이거 접으려면 좀 들어가라. 예. 일자리 측면에서 한 번 더 보면요. 지금 에코데타 시티는 이제 일자리가 여기 이 근처에서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한 얘가 아까 전에 그 댓글로 리노공업 벌써 이제 이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이거 문제 유출됐나 약간 이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분은 투자 토론 때 참여하신 분이겠죠. 예. 리노공업 이제 여기가 그 반도체 부품 업체인데 매출이 3조인 업체입니다. 예. 여기가 지금 밑에 보면 여기가 에코데타 시티 이제 주거 지역이고 아래쪽으로 보면 물류 시설이 있고요. 산업 시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산업 시설에서 가장 큰 부지를 산업 단지 33을 분양받은 데가 리노공업이거든요. 이 리노공업이 지금 여기에 2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천억 투자를 하고 본사를 확장 이전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신규로 200명 이상 고용하겠다라는 양해각서도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 의대 그 2025년부터 2,000명씩 이상 그 의대를 증액 더 많이 뽑겠다. 2,000명 이상 더 많이 뽑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교육 적으로 보면 의치안이 지금 제일 높고 사람들 수요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투자든 그 어떤 면에서든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가 이제 거기가 꼭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의대는 지금이 너무 포화 상태고 나중에 이거 정원을 늘리면 수요가 점점 감소할 거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높은 시기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의치안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이공계에 대한 기프 현상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그렇게 규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자리로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신규 일자리의 60% 이상이 다 수도권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50% 이상이 벌써 그 서울, 경기도, 인천 여기가 50% 이상이 인구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나 그런 기업체도 계속 그렇게만 계속 수도권에만 몰리도록 할까요? 아니거든요. 어느 시기가 너무 이쪽으로 몰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을 육성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방 정책,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낼 때 어디가 세컨이 되겠습니까? 가장 이제 많이 될 때 뭐 청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전, 청주 뭐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2의 도시 그리고 메가시티를 가장 이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가 저는 이제 불경 이제 메가시티라고 보거든요. 그 불경 메가시티의 일자리의 그 핵심 장소가 저는 에코데타 시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경을 다 따져봐도 지금 완성된 부지에 그 기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의 한 10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금 에코데타 시티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을 그 육성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나중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역 일자리 정책에 맞는 곳이 에코데타 시티다. 부지가 크기 때문이고 부산에 뭐 만약에 그
엑스포가 됐다면 북한 뭐이 재개발 제2 그 북한 여기도 그 2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북한 재개발 쪽으로도 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엑스포가 안 되면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에코데이터 시티의 이제 산업 시설이나 아니면 물류 시설 이쪽의 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기업 유치가 가능한 곳은 에코데이터 시티의 산업 시설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신항이라든지 부산 신항 그다음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착공 들어가잖아요. 가덕도 신공항 통해 가지고 물류 그다음에 김해공항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 이런 전반적인 위치상으로도 기업 일자리 기업에서 그 하기 입지적으로는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 단지와 이제 연계도 이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측면에서도 이제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지 좀 안 좋아질 거는 이제 공급적인 물량 이런 이제 리스크밖에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2월 이제 전국적인 이제 부동산 시황을 좀 보면 미국 금리 인하가 이제 지연될 가능성이 좀 커졌죠. 그러니까 3월에부터 이제 감소 이제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제 6월부터 시작되고 이제 소폭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거시경제나 이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좀 안 좋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좀 볼 때 무주택자들의 성향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주택자들이 그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 무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사야지 움직이는 시장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특례 대출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무주택자들이 많이 떨어진 이제 저평가된 단지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반등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작년에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특례 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일시적 일가구 주택으로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수요를 잡아버렸습니다. 1주택이라도 이제 특례 대출을 못 받게 9월 달부터 이제 딱 정부에서 그 지원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이제 거시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무주택자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시장이다. 작년에는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런 수요조차 다 이제 차단을 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이 거래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이 약하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무주택자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건 무주택자 까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한동안 많이 관찰한 게 이렇거든요. 무주택자 특징은 신중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이제 급등을 잡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주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은 조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할 것 같으니까 계속 관망하죠. 그래서 신중하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장이 없어지 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급등을 하고 있으면 또 그 이때까지 잘 참았으면서도 그때는 또 참지를 못하고 고점에서 이제 잡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개 사는데 되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들이면서 기다렸는데도 이게 상승장이 많이 이게 급등하면 어쩔 수 없이 막 따라 사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도 무주택자들에게 철저히 지원하는 이제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돼 있는 상태고 또 전세율은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전세 거래는 또 증가하는 분위기이고요. 근데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당분간 이제 계속 하려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이 움직임을 되게 좀 조심스럽게 여깁니다. 특히나 올해 4월에 있는 총선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분양권 시장을 풀어줄 때도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그 대출에 DSR 들어가게 해가지고 못 사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풀었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이제 두 개는 살 수는 있게, 대출은 중도금 대출은 이제 다 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취득세를 안 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주택부터 분양권을 사더라도 이게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분양권을 사더라도 등기를 칠 때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를 그 3주택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10% 이상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분양권 사기가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근데 2주택까지는 괜찮습니다. 2주택까지는 그 1.1% 그거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2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 투자를 만약에 하나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샀다가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등기를 쳐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취득세를 10% 이상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다주택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분양권을 마음대로 사지를 못해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거는 또 분양권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자금이 10%만 이제 계약금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10%만 내고 있다가 또 기회가 돼가지고 프리미엄 붙으면 또 팔고 나갈 수가 쉽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주택자들이 분양권 투자를 할 때 좀 걸리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취득세. 만약에 내가 잔금까지 쳐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그 분양권이 내가 팔고 싶어도 입주장까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마피로 팔라고 하는 지금 이유가 그 취등록세가 만약에 이게 6억짜리면 거의 6천만 원 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마이너스 피 뭐 4천 원을 하면서 팔겠다라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입주장 때 마피가 뜨는 이제 현상이 저는 다주택자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취득세 다주택자들 취득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점은 분양권 시장에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가 보통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일반 과세로 다 전환이 되잖아요. 일반 과세로 전환되면 6%부터 45%까지 이렇게 그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이제 높아지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뭐 4천만 원 차익 정도밖에 나면 세금 거의 별로 안 몇백밖에 안 냅니다. 얼마 안 내거든요. 근데 그 양도세 66% 양도세를 내버리면 이게 세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내가 받는 것보다 세금이 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부산 분양권 시장은 거의 인기 있는 곳은 거의 다 손피 거래가 되잖아요. 강서자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대연 DIR도 그렇고 거의 손피 거래로 다 되다 보니까 그 매수하는 사람이 그거는 그 손피라는 개념이 그거를 매도하려는 파는 사람한테 내 손에 그냥 손에 몇 천만 원 이거 피를 지어 달라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내 손에 손피로 손에다 프리미엄 이게 얹어 달라. 내가 손피 2천이면 그냥 2천만 원 내 손에 세금은 내가 모르겠고 2천 내놔라. 그냥 이게 손피 거래거든요. 그러면 그 세금을 매수자가 이제 내준다는 겁니다. 양도세를. 근데 이게 이제 그 불법은 아니에요. 그게 특약으로 넣으면 매수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양도세를 다 낼 수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그러면 특약으로 넣으면 이게 불법 거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매수하는 사람이 자기가 프리미엄을 만약에 손피가 4천이면 4천만 내면 될 거를 세금으로 5천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게 양도세가 아깝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운거래가 이제 활성화되는 이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불법을 더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능하면 이제 취득세나 양도세, 분양권에 이제 이런 규제들이 해제가 되면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분양권부터 조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씩 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갑자기 막 달려 들어가고 과거처럼 막 이거 사자 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주택자들이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이제 분양권이 많이 나오는 에코델타 시티 이런 것부터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시기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를 미리 봐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보합 조정장이 지속될 거지만 나중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이제 분양권 양도세에 대한 이런 규제가 풀어지면 에코델타 시티 같은 곳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일자리에 대한 호재가 터지든지 아니면 이런 그 분양권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규제가 풀렸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부산에서는 에코델타 시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관찰하면서 스터디하기 좋은 시기가 지금입니다. 남들이 관심이 없고 별로 전혀 뭐 미분양에 대해서 아무 신경이 안 쓸 때 지금 공부하시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을 또 보시면 이게 이번 주에 나온 오늘자로 제가 이제 뽑은 그 KB 부동산 들어가서 주간 현황을 이제 뽑아봤거든요. 지금 상승해 보시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0.00 이게 전국의 탑 10에 들었는데도 0.02, 0.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보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조정 이런 시장에서는 뭐 상승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하락을 좀 봐야 되겠죠. 하락은 좀 가파르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동구가 지금 전국 1위로 하락하고 있어요. 주간으로 0.3%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되게 많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부산 동구가 왜 하락을 전국에서 1등으로 했을까요? 저는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있으면 왜일까? 왜 이거를 그 부산이 전국에서 안 좋으면서 또 동구가 왜 그 전국에서 1등으로 많이 빠지고 있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궁금한 거를 제가 또 그 알아보고 생각한 거 바탕으로 또 스터디를 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또 피드백을 또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저는 이제 치매 걸릴 일이 없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보고 또 블로그 통해 가지고 글로 적고 또 브리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치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생각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또 저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뭐 이상한 현상을 보고 혼자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주제로 가지고 또 토론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머리가 좀 진짜 좀 똑똑해진다. 실제로 제가 똑똑하다는 건 아니고 조금씩 그러니까 좋아진다. 예. 머리도 이제 점점 좋아진다. 옛날에 안 좋았는데 점점 좋아진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동구가 왜 지금 여기가 전국에서 지금 이번 주에 1등일까 생각해 보니까 엑스포 이게 실패했잖아요. 엑스포 실패해가지고 북한 재개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막 던진 거라. 예. 그래서 막 던져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게 막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면 제가 부동산에 이거 주식하라고 말씀했죠. 투자자들이 확 들어왔다고 확 빠지는 게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도 확 바로 나타나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전국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빠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지표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뭔가 일자리 호재가 하나 터진다든지 분양권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가장 먼저 움직이고 미분양이 없어질 지역이 바로 에코델타 시티다. 그래서 계속 여기를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이제 매매로 시계열표로 이제 보시면 작년 그 가을 때까지는 서울도 이게 빨간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 제가 9월부터 조금 그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차단하면서 거시경제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안 좋아졌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서울도 마이너스가 이제 떴고요. 그리고 입지가 안 좋은 도봉구 노도강이라잖아요. 노도강이 이제는 파란색으로 물들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산은 작년에도 그렇게 막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상급지에는 많이 움직이죠.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반등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중급지 이하의 구축 아파트나 아니면 중신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은 좀 계속 많이 이어지고 있죠.
영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동구. 그러니까 여기 영도구랑 동구 특징이 뭐냐면 끝물에 투자자들이 좀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입주가 좀 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상승장에 마지막에 투자자들이 들어왔다가 이제는 못 버티고 막 던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마찬가지로 지금 노도강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좀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막 작년에 공급 때문에 막 안 좋았다가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하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보다는 시장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고 매매 수요가 이제 아까 전에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수를 하려다가 이제 다시 전세로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수요가 이제 생기니까 전세는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 시장은 빨갛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양호하다. 부산도 그래도 매매보다는 전세 시장이 뭐 약간 보합 상태인 거 있고 좀 특이점이 강서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전세 시장이 볼러스고 지금 부산 강서구가 그 지금 전국에서 전세가 4위로 지금 올라갔어요. 또 이거는 또 왜 이럴까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항상 생각 많이 해야 치매 예방되고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강서구에 이제 입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가 딱 하나 있죠. 이번에 호반, 에코델타 시티 지금 호반 이거 하나 있고 강서구 그러니까 오션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명지 국제 신도시 뭐 이런데 지금 입주가 지금 이제 거기는 이제 다 됐거든요. 그리고 2단계 하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그리고 입주가 하는 단지는 지금 이제 에코델타 시티 호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주가 어디냐? 내년에 4월에 이제 이편한 세상 이제 입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는 지금 입주 물량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강서구가 전세 쪽으로 강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있죠. 지표는 정말 정확하게 딱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계속 보면서 좀 생각하면 머리도 좀 좋아지고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 관찰도 할 수 있고 재밌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계속 한번 보고 생각하고 또 블로그 포스팅도 해보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댓글로 뭐 반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박하면서 또 나도 재반박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는 이제 상승 지역이 증가를 하고 있고 매매보다 전세 수요가 많아가지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강서구는 내년 4월까지 입주 물량이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부터는 에코델타 시티에 어느 단지가 입지가 좋으냐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요. 다들 다 아시잖아요. 003인방 다 소리 질러 일 하잖아요. 003인방. 003인방이 왜 이렇게 입지가 좋냐?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중심 상업 아까 전에 중심 상업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로 아까 전에 새물머리로 해가지고 물이 들어와 가지고 아까 전에 그 수변 커널웨이 이 중심 상업 지역 이 안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데가 아까 전에 봤던 그거고 지금 호반 이제 입주를 하잖아요. 금강 여기는 또 작은 데인데 여기는 약간 나홀로 단지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상업 중심 상업지랑 좀 가깝다는 장점이 좀 있고 근데 약간 나홀로 느낌이 좀 여기 뷰도 좋다는 장점도 있죠. 있는데 약간 이 두 개 단지만 있고 이 금강이 세대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나홀로 단지 인프라를 또 학교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가지고 조금 1급지로 넣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아파트들이 여기에 다 밀집돼 있잖아요. 신도시는 이렇게 주거 지역이 밀집이 딱 되어 있어야 상승의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중심 그 호수공원 여기 딱 생기잖아요. 호수공원이 센터파크 푸르지오부터 해가지고 이편한 세상 이쪽으로 두 개 단지에 거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중심 그 호수공원이 만들어지고 이게 더 잘 보이네요. 네, 여기 이렇게 생기고 월요일 여기에 지금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심대 병원이라는 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 월요일 이 부지에 종합병원 하나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강서구에 하나 정도는 종합병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션시티부터 해가지고 명지국제신도시 그리고 이 에코델타 시티만 해도
이게 세대 수가 거의 3만 세대고 그 인원만 해도 10만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지 국제 신도시 2단계부터 해가지고 저기 오션시티 다 하면 한 2, 30만 명 넘는 이런 이제 큰 도시가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 하나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월요일 이제 종합병원 부지고 그다음에 중심상업지, 여기 중심공원, 중심상업지, 그다음에 초중고 유, 예. 그리고 초등학교 초포마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강서자이가 초등학교 딱 품고 있고 맞은편에 다 도로 하나 딱 건너면 중학교. 여기가 푸르지오린. 그다음에 여기가 이편한 세상 고등학교 품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르지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여기가 다리 하나 딱 건너면 현대 아울렛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지가 지금 모든 인프라가 거의 이쪽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티어라고 보면 여기 한양수자인이잖아요. 한양수자인부터 해가지고 여기 강서 003인방, 그 다음에 푸르지오린, 여기는 25, 26은 임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단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근린상가입니다. 근린상가라 가지고 여기 아마 그 학원가가 이쪽으로 초등학교 학원가는 여기서 형성되지 않을까. 밝은 조수님이 그 포스팅에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좀 멀리 움직이지 않고 여기가 보면 이제 그 003인방이 맨 처음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주하는 여기 입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학원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주가 내년 4월, 5월, 6월로 입주되잖아요. 입주되면서 여기 학원가들이 만들어지면서 초등학교는 이쪽으로 학원가가 만들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용적률이 그 일반 상업 지역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이 막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가 약간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500제곱미터 이하의 학원만 차릴 수가 있는데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엄청 큰 대형 학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원가는 이 일반 상업지 여기에 만들어지면서 중심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술집하고 뭐 업무지구,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먹거리라든지 술집 뭐 이런 데 위주로 만들어지고 그럼 약간 구획이 또 분야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도로를 구획이 만들어지면서 여기는 일반 그 학원가가 만들어지기 좋고 여기는 초등학교랑 뭐 편의점 뭐 슈퍼 이런 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게 신도시의 좀 그런 이제 차별화 구획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질 좀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초등학교 학원가는 여기고 중고등학교는 여기 생긴다. 그러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학생들은 여기 학교가 끝나가지고 공원을 가로질러 가지고 학원을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초등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주택가로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더 안전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학원가라든지 학교 여기 다 있고 중심상가 여기 다 있고 뭐 하여튼 여기 다 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티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성이고 중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방 2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살짝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살짝 입지는 조금씩 빠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성이나 중흥은 이제 여기 중심 상가라든지 공원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가 2티어 정도 되는 거고 도보로도 못 간다. 그러면 입지상으로는 이제 3티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방이 입지로는 약간 외곽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대방 자체의 장점은 나중에 말하지만 에코델타 시티역 여기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도보 한 10번으로 갈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고 커뮤니티가 이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이제 수영장 있고 이제 그 주차장도 1.7대 1이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트램이 이렇게 또 연결되죠. 강서선으로. 에코델타 시티역은 부전마산 복선전철로 해가지고 사상 부전역 그다음에 부전역에서 또 동해선으로 해가지고 센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트램으로 이게 5호선부터 연결해가지고 그, 그 국제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트램으로 다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에코델타 시티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부전마산 복선전차는 올해 말에 이제 개통이 예정돼 있고 에코델타 시티역은 나중에 개통합니다. 여기가 대부분 다 입주가 돼야 여기가 이제 건설이 돼가지고 개통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만약에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더라도 여기는 패싱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입주가 좀 상당히 진행되는 한 2, 3년 뒤에는 에코델타시티 역도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도보권으로 갈 수 있으면 부산까지 상당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동안에 그 강서구의 신도시들이 그렇게 원도심 사람들한테 무시 당했던 이유가 교통이었거든요. 부산까지 한번 나가려고 하면 엄청 이제 고통스럽고 가족들이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 뭐 와이프는 그 신도시 환경이 좋잖아요. 공원도 있고 널찍하고 다 새 거고 상가도 깨끗하고 다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살기에는 다 그들만의 세상으로 그 안에서 섬같이 살기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직장까지 이제 원도심까지 출퇴근하는 이제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엄청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단점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부전마산 복선전철이다. 근데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에코델타 시티역부터 해가지고 사상까지는 아마 10분 이내, 부전역까지는 20분까지 갈 겁니다. 그까지 가는 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역까지가 가는 데가 뭐 마을버스 타고 뭐 이렇게 가는 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나중에 트램까지 연결되면 금방금방 뭐 한 10분 이내로 다 연결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나올 때까지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린다. 근데 이게 되면 이제 부산 원도심에 삼면까지 20분 만에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동해선 갈아타고 이제 시간만 잘 맞춰서 동해선도 20분마다 오잖아요. 그거 잘 맞춰서 뭐 그거 딱딱 맞게 딱 들어가면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해운대로 교통편으로 다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여기가 이제 창원하고 부산시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전동차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하철 그 전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지자체에서 서로 부담금은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협의가 안 돼가지고 기차를 넣거든요. 기차가 들어가니까 배차 간격이 이제 90분이 되는 거예요. 90분이 되고 요금도 뭐 한 4,000원, 5,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퇴근은 들어가게 돼 약간 불편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단지들이 다 이제 입주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항의를 하겠죠. 전동차 넣어라. 압박하고. 이렇게 하면 전동차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동차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동안의 섬입지였던 에코델타가 이제 원도심으로의 입지가 엄청 이제 좋아진다. 20분 동해선 같은 20분 전동차 넣어가지고 20분 만에 배차만 돼도 삶의 질이 확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될 겁니다. 여기에 뭐 2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언제까지 기차 할 거냐. 여기 대표 생겨가지고 달모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전동차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더 이상은 섬이 아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 측면에서의 장점도 우리가 한번 검토가 이제 된 거고요. 이제 미션 단지 이제 보는데 벌써 53분. 그러면 제가 이제 15분 만에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중점 논의 사항은 제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말했습니다. 예. 그 안에 지금 거의 다 있거든요. 예. 에코델타 미래 제가 말했죠. 이제 투자 시기는 이제 뒤에 설명할 거고 단지별 장단점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오픈마인드님 이제 요약자 자료를 제가 퍼왔는데요. 오픈마인드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요약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5개 단지에 대해서 세대수라든지 주차 대수, 주차 대수 보면 거의 똑같죠. 1.3대 1, 1.37대 1. 그 다음에 대방만 1.7대 1. 이게 주차 대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많이 할수록 지하로 더 많이 파기 때문에 건설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건설사들은 1.3으로 거의 맞춥니다. 근데 대방은 1.7대 1로 세대당 1.7대 1로 맞췄다는 거는 4세대 제가 하이엔드에서 1.8대 1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지하로 거의 지하 7층까지 땅을 파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비가 엄청 많이 드니까 하이엔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수를 이렇게 주차 대수를 늘리면 이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재건축할 때까지 3, 40년 동안 다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대방은 1.7대 1로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서비스 면적이 14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분양가가 높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5.7억으로 나온 거는 약간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차 대수가 이런 식이고 입주는 이 편한 세상이 이제 내년 4월, 강서자이 5월, 그 다음에 6월, 그 다음에 중흥이 2026년에 11월, 대방이 27년 5월 이렇게 이제 세 개 단지가 들어오고 나서는 또 텀이 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856, 900, 900 거의 뭐 1000세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대방이 1470으로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 단지로 이제 보시면 강서자이가 이제 남동향의 84 B타입의 중층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강서자이는 스카이 라운지가 있고 이편한 세상도 스카이 라운지에 사우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센터파크도 스카이 라운지 있고 저층으로 지금 다 저층입니다. 다 저층으로 제가 미션 단지를 했고 중흥은 지금 미분양으로 지금 뭐 11세대 남았는데 1층하고 2층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2층 단지를 이제 미션으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줍줍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없는 거고 대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동양의 고층만 남아있기 때문에 84A로 이제 고층으로 이제 넣은 거고 근데 제가 동양이면서 84 B타입은 대방은 나중에 미분양 오래 갈 거다 저층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대방은 동양이 많은데 84A와 A타입과 B타입도 이제 차이가 크다라는 거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잘 이제 해놨더라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대방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강서자이, 뭐 푸르지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물량으로 이제 보면 부산은 2023년 올해부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제는 뭐 부산도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르시기만 남았다. 그게 올해 이제 9월에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마지막 고비다. 9월에 여기 이제 4,000세대 입주를 하면 이제 부산은 그 많은 공급의 물량에서 이제 벗어난다. 근데 그 11년 동안 이게 이제 수요 대비해 가지고 가공급으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이 11년 동안 무려 오보 이제 공급이 되면서 계속 누적이 됐겠죠. 그거를 꾸역꾸역 투자자들이 막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상승해야 될 때 못 상승하는 이유도 이런 측면이 있고 2020년에 너무 많이 상승했고 투자자들이 이제 막 그 역전세 막아내면서 이제 두 바퀴 돌리고 지금 팔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2020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두 바퀴 돌리는 올해까지는 약간 좀 주춤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동안에 엄청 많았던 물량들이 이제부터 좀 소화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 뒤에는 조금 좋아질 거다라는 부산 전체적인 공급 물량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부산 이제 강서구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근처의 사하구라든지 창원, 김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의 전입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같이 물량을 좀 받으라도 이 이제 분홍색이 이제 강서구 물량인데 지금 이제 내년이 제일 많습니다. 내년에 강서자이하고 그 003만 입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4,00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내후년도 좀 있어요. 2026년도. 근데 전체적으로는 내년이 제일 많이 찍고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투자로 봤을 때 올해나 내년에 투자를 들어가서 이제 2, 3년, 2년에서 4년 전세를 한 바퀴나 두 바퀴를 돌리고 나면 부산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 경남 전체적으로도 물량적으로는 안정적인 시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지 하나하나 이제 좀 따져보면 지금 이제 10분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강서자인데 중층인데 뷰가 이제 공원 뷰가 좀 나오겠죠. 그러면 1조랑 조망은 공원 뷰 놓으면서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매물 자체도 좀 좋은 편이라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좋은 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서자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남동 남서향으로 다 이제 타워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판상이나 타워 다 배치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좌측이 다 로얄이겠죠. 여기가 다 이제 그 뷰가 다 확보가 되겠죠. 공원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쪽이 다 로얄동이나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진출입이 좀 용이한 동 이쪽 동도 조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도 일조랑 그 조망이 좀 확보되면 좀 좋다고 볼 수 있고 가운데 갇힌동은 그 조금 좀 비선호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좀 이제 로얄동과 아닌 걸 판단을 하시면 되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좀 노멀합니다. 어 그냥 표준형 그냥 자의에서 그 크게 신경을 안 썼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공공 그 민영이라서 그런지 이게 그 좀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 구조는 포베이라서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이편한 세상도 마찬가지로 류화동이 여기가 지금 다 이제 일자로 다 만들어졌는데 이쪽에만 지금 타워형으로 해가지고 세대수를 좀 많이 넣었잖아요. 이 말은 이쪽에 이제 공원뷰 같은 거 호수 공원뷰나 아니면 숲뷰 이런 게 이제 많이 그 너옥의 세대를 배치를 이렇게 쫙 이제 해놨을 거고 여기가 전부 다 로얄이겠죠. 로얄 이제 일조랑 조망 다 확보되는 로얄 되는 거고 이제 미션 단지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저층이기 때문에 앞에 강서자이에 약간 받치거든요. 어, 그 여기가 거의 이게 떨어진 게 그냥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도로가 있고 그런데 이제 강서자이도 제일 뒷동에 거의 딱 붙여가지고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간섭 거리가 여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냥 맨 앞동이다, 뒷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쪽가 여기가 아마 4층인가 이럴 건데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는 그래도 강서자이보다는 약간 고급화됐다. 그리고 사우나도 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식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건식 사우나.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푸르지오 센터파크인데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이게 조망이 나오는 곳입니다. 호수 조망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른 데보다 더 심하죠. 이 호수 공원 있는 데를 완전히 그 타워형으로 다 둘러쌌습니다. 여기를 제일 많이 배정을 했고 그 공원 가게에도 가깝고 상가 가게에도 가까운 여기가 다 로얄동 되겠죠. 특히나 이런 이제 4호 라인으로 쭉쭉쭉 빼는 거 여기가 완전히 여기는 보니까 74, 이게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게 보니까 층별로 이게 좀 구조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푸르지오가. 그러니까 여기 층별로 이게 구조가 다 다르게 나와야지고 이 색깔이 섞여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여기는 74도 있고 84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로얄동이다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정남향으로 쭉쭉쭉 이렇게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제 해당 단지는 지금 여기로 해가지고 정원뷰가 딱 나오는 겁니다. 정원주부가 딱 나오는데 여기가 아마 1층인가 2층일 것 같은데 1층인가 그럴 건데 여기가 정원뷰는 나오지만 1조는 그래도 조금 받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션에서는. 그리고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바로 2층인데 근린 생활 이쪽에 이제 조금 이제 조경은 이제 넣지만 좀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니다. 남아 있는 거로 이제 줍줍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1, 2층으로 스포츠 시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아까 다른 것보다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티로 제일 좋은 거는 아마 대방이차 그 디에트로 그랑루체입니다. 여기 원래 볼링장이었는데 수영장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에코델타 최초의 이제 수영장이 있는 단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주차 대수도 되게 크고 커뮤니티도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6.1m 이제 광폭거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베이 구조인데 이렇게 여기에 방 하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방 하나를 텄어요. 터가지고 가운데를 넣어가지고 이 침실도 엄청 크고 거실도 원래 보통은 뭐 5m 정도 되는 거 6.1m 뭐 광폭거실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침실도 크고요. 보통 이게 알파룸인데 이 침실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는 서비스 면적 중공 같은 경우에도 뭐 9평, 8평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서비스 면적이 14평이니까 타 단지 대비해 가지고 건축비도 5평 정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커뮤니티도 그렇고 세대수 그 주차 대수도 그렇고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입지를 이런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을 실거주하기 좋게 이제 실거주자들이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청약 전략, 분양 전략이기 때문에 건설비가 더 많이 들더라도 실거주자들이 모델하우스 오면 완전히 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사실은 분양가가 높고 입지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분양이 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되게 부지는 큽니다. 근데 동양 배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양 배치가 많아서 파사 타입의 동양이 이쪽으로 이제 초등학교 부지 이게 조망이 나오는 단지를 다 그 A 타입은 다 완판이 됐더라고요. 근데 조망이 안 나오는 이 동양 그 B 타입들은 A 타입도 그렇고 저층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 완판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제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그 일자리 에코데타에 뭔가 이슈 호재가 하나 터지든지 아니면 분양권이 좋아지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지금 여기 미분양이 제일 많은 게 지금 대방이잖아요. 이런 것도 빨리 해소될 수가 있으니까 처음 우리 단톡방 안에도 실거주로 여기는 실거주로 검토를 원래부터 하고 들어갔어야 될 단지예요. 근데도 잘 내가 스터디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했어요. 했으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제 그래도 여기는 시간이 2027년이니까 3년이나 남았잖아요.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게 내가 그 어차피 1년 뒤에 전매가 풀리니까 무피나 아니면 풀피가 되는 순간에 내가 팔 수가 있으면 팔고 조금 더 좋은 단지, 입지 좋은 곳으로 전진 배치로 갈아타기를 하셔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설사 마피가 뜰 수도 있습니다. 뭐 입주장 때나 뭐 마피 뜰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다 버텨야 됩니다. 그런 이제 굴곡은 항상 있거든요. 그 굴곡을 버티내면서 이제 등기를 칠 생각까지도 하셔야 돼요. 하고 이제 최소한 4년을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각오 정도는 하고 매수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입주 물량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이제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1월부터 후반이 526세대 입주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까지 제가 물량이 없다고 했죠. 올해 이제 6월에 한양 수자인 500세대 되고 6월에 한양 수자인 입주하고 나면 내년 4월까지는 10개월 동안 입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전세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편한 세상이 4월, 5월, 6월 이제 003인방이 연달아 거의 3,000세대가 입주하죠. 그럼 이때 조금 흔들리겠죠. 입주할 때. 이때를 좀 노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년 1월부터 물량이 좀 쌓일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좀 봐야 되는 거고 10월 달에 이제 푸르지오 린 여기도 또 입주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텀이 좀 있습니다. 대성하고 그 다음에 대방 그 다음에 뭐 중문도 이렇게 사이에 있겠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이제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입주 여기 중흥 아닌가? 중흥 다음에 여기 대방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투자의 포인트는 이제 2월 말부터 이제 푸르지오 린이 이제 전매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세대수도 많고 민영이고 대형 평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르지오 린이 5억 후반대 분양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초피도 싸게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올해 이번 달 말부터 3월 달에 푸르지오 린 여기 전매가 많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강서자이 가격 정도로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프리미엄이 한 1000에서 2000 정도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푸르지오 린을 한번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이제 왜냐면 여기는 세컨 입지잖아요. 강서자이 아니면 이편한 세상이나 푸르지오 린이 입지가 그 다음으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노려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내년 4월부터 003인방 입주하니까 내년 초부터 이거 등기 못 치는 이제 사람들이 급매로 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내년 초부터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 프루지오 린 입주장. 그럼 3개월이니까 연달아 이게 이어진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에 003인방의 비과세장이랑 대방 맞네요. 대방 입주장이 겹칩니다. 2024년에 4월부터 003인방 입주가 됐고 2년 뒤에 비과세장이 되잖아요. 그럼 2026년에 그 4월부터 비과세장이 만들어지면 대방 입주장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때도 위크 포인트가 이제 되니까 매수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경기가 침체시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마다 이제 심량 매물을 넣어요. 자기가 좀 투자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좀 그 마음적으로 부담이 많은데 이걸 못 견디는 분들이 싸게 던지는 매물들은 꾸준히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심량 매물은 언제든지 계속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계속 보다가 내가 목표로 하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해놓고 여기는 투자를 항상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를와 매도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또 빠르게 상승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빨리 수익을 만들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대비를 다 한 다음에 투자를 이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한 최종 이제 순위는 지금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지금 듣고 계시죠? 네네네. 제가 혼자만 계속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 순위는 지금 이제 매매가를 이제 그 정리를 이제 해봤어요. 뭐 그러니까 프리미엄하고 분양가나 분양가가 여기 강서자이가 뭐 4.7억이면 그 순피드 개념하면 프리미엄 1.2억이고 옵션 뭐 이런 거 다 했을 때 매매가가 지금 프리미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중흥하고 대방은 아까 그거에 분양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현재 매매가로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이런 금액이고 전세가로 이제 갭 투자를 했을 때는 예상했을 때 뭐 한 강서자에는 2.5억부터 나머지는 2.4억 뭐 2.2 정도로 예상을 그냥 해봤고 그러면 투자금이 뭐 3.5억부터 해가지고 뭐 2억대 뭐 이렇게도 나오고 목표 가격은 아까 전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대장 단지는 저기 더힐 시그니처랑 더샵을 좀 참고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10에서 20% 정도 갭이 이제 날 때까지 조금 분양 이렇게 10에서 20% 정도 입지에 따라서 좀 차별이 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목표가를 7.2억부터 해가지고 대방 2차는 6.2억으로 이렇게 놨고 희소성이 강서장이 상으로 넣고 나머지 중상 또 그 중흥하고 대방은 중으로 나와서 예상 수익률로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프루지오가 해당 매물로는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이 중흥은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없으니까 예. 그 다음 좋았고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이 세 번째 그 다음에 강서자이는 좋긴 한데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1억 2천이나 이제 지불을 해야 되니까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대방 2차가 아무래도 예상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자체가 지금 크기 때문에 기대 목표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수익률 차원에서 이렇게 됐고 최종 순위는 이제 저는 이편한 세상이랑 프루지오를 공동 1등으로 놨어요. 왜냐하면 이편한 세상 정도 입지가 저는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프루지오 린도 마찬가지로 좀 좋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강서자에는 언제든지 하면 좋지만 그 금매가 좀 나오는 매수 입장에서는 좀 금매가 나오는 시점이 투자의 포인트다. 근데 만약에 금매가 안 나오면 그냥 패스를 하는 게 낫고 이편한 세상이나 프루지오 린을 노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아마 이편한 세상이나 프루지오나 프루지오 린 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강서자에도 뭐 금매로 넣으면 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뭐 시장이 아까 전에 말했던 호재가 터지가지고 빨리 사야 된다면 뭐 중흥, 대성, 그다음 대방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은 열어놓고 이제 투자자라면 그렇게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여기는 갭으로 좀 투자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투자금이 지금 2억 3억씩 이렇게 들면 신도시에 이렇게 막 투자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몬테크로 하기 좋은데 만약에 내가 DSR 그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대출을 돌려가지고 세팅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은 60%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감정가가 거의 대부분 한 6억대로 맞춰질 거거든요. 그러면 한 3억 60% 하면 6억에 60%니까 3.6억 정도는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3.6억에서 3.5, 뭐 중흥이나 대방은 뭐 이렇게 대방은 왜냐하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대출도 조금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3.5억을 넣고 3.3을 이렇게 돌렸을 때 투자금이 그러게 되면 뭐 1억 3천도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 3천부터 해가지고 2억 이렇게 나오는 거고 목표가로 봤을 때는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예, 138% 되고 중흥도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더 이제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 그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순위는 그대로고 강서자의 이제 잔금은 60% 쳤을 때 3.65 대출을 이제 하면 이제 4% 정도 잔금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월 120만 원에 원금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를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부부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원금은 80만 원씩 갚으니까 이게 저축하는 거잖아요. 저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만 원으로 그냥 사는 거죠. 더 거기서 또 더 저축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0만 원 안에서도 뭐 한 200만 원 생활비 쓰고 한 100만 원 더 모아야 됩니다. 제가 신혼부부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지어 짜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등기 하나 쳤으니까 더 이제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더 짜내가지고 이렇게 더 이제 더 알뜰하게 이제 세팅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세팅하면 자동적으로 좀 알뜰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를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세팅하면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이 만들어지는 거고 월세를 세팅을 만약에 내가 실거주 안 한다. 그러면 2천에 한 90 정도 세팅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 그 명지 국제 신도시 같은 거 이런 거 보니까 한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그 이자 내는 거랑 월세 받는 차이가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2년 돌렸을 때는 720만 원 정도 돈이 투입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두 바퀴를 돌리면 저는 이제 투자는 여기는 한 4년을 가야 된다 보거든요. 두 바퀴 돌린다 치면 한 1,400만 원 정도 더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금 10% 거랑 프리미엄은 어차피 여기에 잔금할 때 안 넣으니까 계약금 10% 넣은 거랑 그 다음에 3.6억 대출 넣은 거랑 그 분양가 이제 나머지 7천만 원이랑 나머지 금액이랑 취등록세 뭐 이런 거 다 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더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입주 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금은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최종 순위는 투자 관점에서는 이편한 세상 강서자이랑 푸르지오는 거의 동급이고 중흥 대방 되는데 실거주 관점에서는 가능하면 좋은 거를 알라로 가야 됩니다. 그 투자 관점에서는 좀 저층이라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면 좀 싸게라도 팔면 됩니다. 나중에는 가격이 그냥 싸면 그 매도가 되거든요. 안 그래도 입지가 좀 좋은 거 사잖아요. 그 003민방하고 푸르지오린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저층이라도 1층, 2층만 아니라면 그래 됩니다. 팔립니다. 싸게 팔면.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그 좀 저층이라도 좀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거로 사는 거고 실거주 관점에서 내가 진짜 살기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서자이, 그러니까 알랄 좋은 걸로 사가지고 내가 살기도 좋고 또 시세 상승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를 1순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을 부지로 갖고 이제 중흥하고 대방도 같은 동급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방도 아까 전에 실거주 하기가 되게 좋은 단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거주 관점에서는 두 개가 또 대방 1이 아니고 대방 2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